조용한 밤, 이무기와 무녀의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철과 열이 마침내 서로의 마음이 닿으려는 찰나. 하지만 그 순간 들려온 연금의 기침 소리에 둘 사이의 긴장된 공기는 허무하게 흩어지고 열이는 조심스럽게 강철을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날 밤 강철은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묘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한편 연금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열이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마음준 이 곁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고 있었죠. 다른 한편에서는 곽상충이 목숨을 구해준 부적의 출처를 쫓아 풍산을 찾아갑니다. 풍산은 그에게 윤갑이 사실 이무기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며 무언의 경고를 남깁니다. 시간이 흐르며 강철과 비비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비비는 형이 인간의 감정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며 그것이 결국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강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열이와의 인연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한편 열이는 우연히 윤갑의 붓을 발견하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붓을 보며 떠오르는 기억들과 함께 그녀는 이제 윤갑과 넙덕의 혼령을 모두 구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이정은 조용히 열이의 선택을 지켜보며 그녀가 궐 안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명합니다. 이제는 원수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 넙덕을 죽인 존재가 바로 팔척귀였음을 확신한 열이는 그를 천도시키기 위해 더욱 단단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열이와 강철이 서로에게 신뢰를 보이는 장면도 이어집니다. 강철은 열이를 구한 이정에게 예를 다해 인사하지만 이정은 오히려 그 모습이 불편해하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제 공격한 자의 얼굴을 봤는지 이정의 물음에 강철은 처음 본 놈들이며 열이와 떼어놓으려고 벌인 짓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때 열이는 김봉인의 부름으로 인해 불려갔는데 그 시각 영상은 궐 안에 있는 것이 목격되어 영상이 범인일 수 있지만 사칭범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정은 추측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혼란의 기류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궁에서는 팔척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생전에 넙덕이 했던 말, 이 나라에 악기는 없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임금은 왕실을 뒤흔든 비극의 원인을 팔척귀라 확신하지만 강철은 그 존재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팔척귀는 원한에 사무친 존재일 뿐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무작정 없애려 했던 과거의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정체를 밝혀도 천도를 위한 야광주가 여전히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팔척귀의 정체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사실 역시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철은 고민에 잠깁니다. 야광주 없이도 팔척귀를 천도시킬 방법이 있을지. 그러나 생각이 깊어질수록 강철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그런 그를 보다 못한 열이는 조용히 그의 손을 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날 밤 강철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부적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넙덕의 명두를 가지고 곽상충을 찾아가 응징합니다. 그의 혼은 결국 비비의 손에 넘어가고 곽상충은 그렇게 귀문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날 병판의 죽음을 접한 이정은 허망함을 느끼고 상선 김웅수는 이무기가 양반들을 노린다는 괴소문을 전하며 혼란을 키웁니다. 하지만 이정은 아직까지도 그 소문들을 믿지 않으며 그저 귀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각 풍사는 김봉인의 지시로 대비에게 이화성을 소개하며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임금은 데뷔전에서 이화성을 마주하지만 이 인물의 정체 역시 오리무중. 점점 더 많은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지만 그림 전체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강철은 녹봉을 받자마자 열이와 연금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열이의 꽃신, 연금의 비녀, 그리고 호박엿까지. 하지만 모두를 위한 마음은 곧 장난처럼 돌아오고 가섭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강철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의 대가로 연금에게 몽둥이질을 당하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가섭은 열이에게 경기석을 건넵니다. 잃어버렸던 그 성물이 뜻밖에도 길거리 생선의 뱃속에서 발견된 것. 가섭은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경기석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온 것이라며 말없이 경외심을 전합니다. 열이는 그 순간 가섭 스님 역시 넙덕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13년 전 대비의 부탁으로 팔척귀를 쫓으러 도성에 올라온 스님은 넙덕에게 함께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력함으로 넙덕을 잃었고 열이까지 다칠까 두려워 지금껏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열이는 조용히 스님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어리지 않다고. 이제는 할머니의 원한도 윤갑의 혼도 모두 끝낼 수 있다고.
강철 역시 마음을 굳혀갑니다. 비비에게 승천은 계속 도와주겠지만 여리에겐 아무 말 하지 말라 합니다. 여리와 강철,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인연을 넘어선 의지가 되었고 사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한번 가까워지려는 순간 경기석이 반응하며 기이한 기척이 흘러나옵니다. 그 기운에 놀란 두 사람은 다시 몸을 떼어내며 그 순간이 아직 때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여리는 데뷔전을 향하다가 풍산과 마주칩니다. 그 곁에 있던 세원의 새까만 손끝을 보고 여리는 한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느낍니다. 풍산 그가 바로 아구지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깨달은 여리에게 기회는 없었습니다. 풍산은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걸 읽었고 그녀를 납치합니다. 그 시각 궁에서는 팔척기의 살해 대상이 단순히 왕가의 핏줄이 아니라는 단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팔척기에게 죽임당한 왕가 종친들의 공통점, 그것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깊은 원한의 연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리의 실종이 알려지며 궁은 발칵 뒤집힙니다. 강철은 여리가 흘린 수정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맹청으로 향하는 길목임을 직감합니다. 주저없이 달려간 강철은 맹청에서 비밀 공간을 감지하고 벽을 베어냅니다. 그곳에 있던 잔은 팔척기의 숙주가 된 풍산. 강철은 분노에 찬 채그를 추궁하지만 이미 풍산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팔척기는 눈을 뜨고 강철을 공격하며 오래전의 기억을 꺼냅니다. 100년 전 하늘에서 떨어지던 강철을 팔척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가의 핏줄이 너의 적인데 너는 왜 나를 공격하느냐고. 귀궁 10화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깊이 숨겨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강철과 여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들 앞에 놓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팔척기의 정체는 아직 끝이 아니며 여리를 노리는 세력 또한 점점 더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화에선 여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철은 이 끝없는 운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귀궁 10화 핵심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